안녕하세요. 중환자실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환자 간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간호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응하는 인간의 반응을 다루는 간호의 한 분야라고 미국 중환자 간호사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학제적 접근이 다른 어떤 간호보다 더욱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특히 복합적인 사정이 필요하고 어떤 집중적인 치료와 중재가 다른 어떤 간호보다도 더 필요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그런 임상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중환자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SICU, 서지컬 외과 중환자실에는 주로 이제 뉴로 서지컬 케어 유닛과 또 하이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 있겠고요. MICU에는 그 메디컬 외과 중환자실로서 대표적으로 레스피레이토리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CCU, 코로나리 케어 유닛, 관상동맥 집중 치료실이 있고요. 그리고 NICU, 신생아 집중 치료실, 그리고 PICU가 있습니다. ICU에서 페이션트 어세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그 S바를 통해서도 그 사정 어세스를 하게 되는데 그 S바에서도 시츄에이션, 뭐 백그라운드 어세스, 그다음에 레코멘데이션에서도 해당되듯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어세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환자 인터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피지컬 이그잼을 통해서 또 패밀리 어세스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시그니피컨트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정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겠고 또 그 메디컬 리코드 부분 그 환자의 그런 그 의학적 기록과 또 다른 그 헬스케어에서 그 제공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헬스케어 그 다른 헬스케어 제공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ICU에서 주로 행해지는 그 널싱 임무, 간호 임무에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히스토리 테이킹부터 시작이 되겠죠. 건강력을 수집하고 환자의 그 피지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환자를 사정하고요. 그리고 임상 및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진단을 내리고 또 검사를 수행해서 환자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또 혈액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 상황에 따라 아우얼리하게 체크를 하긴 하는데 좀 위중한 경우나 시비어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30분마다 수행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호 진단 및 그 진단에 따른 또 계획을 세우고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와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간호사들, 동료들끼리의 의사소통, 또 보호자와 의사소통,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다른 병원의 다른 부서와의 의사소통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ICU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간호에는 주로 베드 리든 환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포지셔닝 체인지가 주요 임무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션, 투약, IV를 통한 PO, 또 PO를 통한 투약 간호, 서브로 주는 투약 모두 해당이 되겠고요. 영양 간호, 뉴트리션, 영양을 TPN으로 줄 것인지, 그다음에 위관 영양을 통해서 L튜브를 통해 줄 것인지, 그에 따른 또 흡인 간호 모두 포함이 되겠고요. 기계호흡, 인공호흡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머전시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뉴로로지컬 하면서 카디오바스큘러적 문제, 그리고 레스피레이토리 케어, 환자 호흡, 이와 관련된 그런 케어가 주로 행해지는 간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U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모니터링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기도 하죠. 그래서 ECG, EKG, 하트레이트나 리듬, 그리고 이스케미아 한지 그 EKG를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블루드 프레셔, 혈압이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지 아니면 침습적으로 측정하는 거,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미저먼트, 카디악 아웃풋 측정하고요. 펄스 옥시메트리 측정하게 되겠고, 두 개네요. 항상 그 ICP라고 하죠.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 측정하는 거 모니터링 하고요. 에크모,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에크모는 심폐, 체외막 산소화 장치죠. 그래서 심폐가 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제 위중한 환자의 혈액을 밖으로 이제 빼내서 산소를 밖에서 공급을 해주고 다시 환자의 몸에 넣어주는 그런 심폐 기능을 도와주는 장치죠. 인공 심장, 또 인공 폐 기능을 하게 되는 에크모와 지속적 레날 리플레이스먼트 트리트먼트인 지속적 신대체 요법 CRRT 기계가 있고, 또 세데이션 시키는 거와 또 어떤 진정 및 진통제에 투여하는 거,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질병에 언더라인한 그런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ICU에는 보통 ER이나 워드에서 또 수술 후 ICU로 오는 경우에 대부분 굉장히 많은 라인을 환자가 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환자를 어세스할 때도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고 베드로 옮겨야 하겠고요. 각종 라인들의 상태나 어떤 감염이나 출혈이 없는지, 꼬임이 없는지, 그리고 언제 삽입이 됐고 그 카테터의 익스파이어 데이가 언제인지, 또 몇 프렌치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고 간호 기록을 해놓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그 풀모너리 아테리 카테터를 한번 보겠는데 폐동맥 카테터이죠. 보통 이렇게 형태가 백조목 형태라고 해서 스완가츠 카테터라고 불리우는데 폐동맥 압을 측정할 수 있는 카테터고요. 세고라 정맥과 상대 정맥,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내로 이 끝부분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환자의 어떤 혈액학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카디악 인덱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카테터가 되겠고, 중심정맥 압이나 우심방압, 그다음에 폐동맥 압을 지속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1회 심박출량도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끝에서부터 보면은 이 발로닝 할 수 있는, 물론 그 에어, 공기로 발로닝 하게 되겠죠. 발로닝 포트가 있고요. 또 바로 밑에는 심박출량과 관련된 어떤 그 서미스터 포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코어 바디 템퍼레이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서미스터가 있고, 중심 정맥압 측정을 위한 프록시말 루멘 우심방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형 분석을 통해서 카테터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카테터가 이제 올바르게 위치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카테터 삽입 부위는 주로 이제 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많이 하지만 어떤 뇌경정맥이나 주굴라 베인이죠. 그리고 대퇴, 피모랄 정맥,
그다음에 외경정맥, 또 전주정맥을 통해서도 삽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발루닝 포트, 발루닝 되는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발루닝 포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발루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코어 바디 템퍼레이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심박출량과 관련된 코어 바디 템퍼레이처 측정할 수 있는 서미스터가 있고, 그리고 우심방압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록시말 루멘, 그리고 폐동맥 쐐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디스털 루멘이 있습니다. 이 폐동맥 카테터가 그 심장의 그 폐동맥 내로 카테터가 이렇게 어떻게 삽입이 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상대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심방과 그 라이트 벤트리클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 내로 도입을 해서 여기 발루닝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카테터가 삽입이 됨에 따른 심전도 파형의 변화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아트리움에서 또 라이트 벤트리클에서의 파형, 그리고 폐동맥에서의 파형, 그리고 폐동맥 쐐기압이 마지막에 이렇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폐동맥 쐐기압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제로잉을 해야 되고 수평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 위치는 이렇게 미드 체스트 그 부위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가 만나는 지점이 플레보스타틱 엑시스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실제 사람일 경우에 제로잉 시키는 지점을 지금 짚어서 이 노란색 막대기가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환자에게 삽입된 라인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래서 라디알 아테리 쪽 A라인을 잡은 모습이죠. 첫 번째 그림은. 그리고 여기 쇄골화 정맥 C라인을 잡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 이것은 인퓨전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즈를 맞춰서 이제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는 인퓨전 펌프이고, 이 자체에서 이제 알람이 울리거나 에어가 차거나 하면 세팅도 잘 안 될 수 있고, 주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알람이 또 울리게 되죠. 이렇게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면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 플루이드보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그런 예민하게 보통 1시간당 2ml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약물일 경우에 특히 꼭 이런 인퓨전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주입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NICU 쪽에서는 주로 이런 뉴럴로지컬한 질환으로 인한 질병으로 ICU에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지금 그 뇌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CSF 뇌척수액이 10%를 차지하고 있고 또 혈관 내 혈액이 12%, 나머지 브레인 티슈가 78%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는 이제 어떤 지주막하강이나 어떤 뇌실을 채우고 있는 액체이죠. 이 양이 이제 항상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우리 뇌와 척수 주위를 순환하면서 또 노폐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항상성 유지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요추 천자를 통해서 뇌 척수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뇌압 모니터링을 위한 부위는
이런 에피듀랄, 경막뇌와 그다음에 지주막하, 그리고 뇌실 내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ICP의 그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저 두 개 내압의 정상 수치는 10에서 15mmM가 되겠고요. 성인의 경우이고 참고로 청소년은 3에서 7, 신생아는 1.5에서 6이 되겠습니다. 이 ICP의 상승은 어떤 두개골 내에서 그 뇌촉수액 CSF가 증가함으로써 두개골 내의 압력이 상승한 것이고요. 보통 이제 20mmMmercury 이상이면 ICP가 상승됐다고 보고 이런 두개 내압 상승 위험 요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죠. 두개 내의 뇌촉수액이 증가함으로써 두개 내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왜 뇌촉수액이 증가할까요? 두부에 손상이 있거나 두개 내에 혈종이나 종양이 있거나 어떤 감염이 있거나 저산소증일 때, 고탄산 혈증일 때, 뇌 부종이나 수두증이 있을 때 ICP 상승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 조직이 경막 듀라로 이동하게 될 수 있고 ICP가 상승함으로써 뇌가 탈출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뇌 조직이 허혈되고 경색되고 뇌사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유의사항으로는 힘주면 안 되겠죠. 두개 내압이 상승되어 있으니까 발사바 소비를 금지하고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등장성이나 저장성을 사용은 안 되고 고장성 플루이드 NS를 투여해서 삼투 작용을 도와줘야 되겠고 또 유치도뇨관을 사용해서 아웃풋을 도와줘야 되겠죠. 아이오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삼투성 이뇨제를 라식스, 프로세마이드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ICP가 증가하는 그런 증상으로는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환자가 흥분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구토할 수도 있고 동공 크기와 반응에 변하고 두통이나 후기에는 어떤 심전도까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아까 먼저 그림에서 봤듯이 두개 내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아까 있었잖아요. 지주막하나 뇌실 내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었고 경막 외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뇌실 내에서 측정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이렇게 해서 두개 내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드레네이지 백을 사용해서 드레인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제로잉 하는 부위가 여기 이어, 귀의 트래거스 이 위치에서 제로잉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CP를 15로 유지될 수 있게끔 맞춰 놓은 거 보이시죠? 우리가 ICU에서 주로 많이 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 주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호흡기가 되겠습니다.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환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인공호흡기는 이제 어떤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학습을 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또 응급실이나 또 중환자실에서 많이 하게 되는 인튜베이션 기관 삽관이죠. 응급시에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후두경이 보이죠? 후레쉬가 잘 작동하는지 데일리로 꼭 확인해야 되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일회용으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후레쉬를 건전지 확인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머전시 카트에도 이제 있죠. 에어웨이 그리고 에머전시 카트에 또 중환자실에서는 일반 병동이나 다른 부서에서 쓰는 에머전시 카트와는 조금 내용 구성물이 다르다는 거 확인해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에어웨이와 이관 삭관을 통해서 에어웨이와 그 인투베이션 하고 어떻게 고정시키는지, 어떻게 밴딩이 되어 있는지 학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거기 실습지에 가서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라키오스톰이죠. 그래서 귀관 내 흡인이나 청결 관리,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기관 내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핵심 술기나 그런 다른 건강사전 실습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인공호흡기에는 어떤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공호흡기도 있고, 복잡해 보이는 인공호흡기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모드나 원리는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어떤 모드를 사용하는지 사전 학습을 하고 가면 실습지에서 훨씬 습득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벤틸레이터 모드를 보면 크게 자발호흡이 없을 때랑 자발호흡과 비자발호흡이 동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자발호흡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발호흡이 없을 때 우리가 그 컨티니어스 맨다토리 벤틸레이션을 사용하죠. CMV 모드를. 그 CMV 모드에 속하는 게 이제 볼륨 컨트롤, VCV 모드와 PCV, 프레저 컨트롤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VCV 모드는 볼륨 컨트롤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1의 호흡량, 타이달 볼륨을 세팅된 타이달 볼륨을 통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그 환자에게 그 호흡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PCV 모드는 프레저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 압력을 컨트롤함으로써 어떤 정해진 압력의 변화를 줘서 압력을 컨트롤함으로써 적정 타이달 볼륨이 잘 나오는지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겠습니다. SIMV, 동시 간헐적 모드는 자발과 비자발적 호흡이 둘 다 있을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 호흡이 있을 때는 PIP 모드라고 하죠. 호기말 양압, 포지티브 앤드 익스피레이토리 프레셔라고 해서 어떤 호기말 양압만 줌으로써 호흡을 유지하게 하는 PIP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음압에 의해서 숨을 내쉬게 되면 우리 폐가 음압이 형성되면서 다시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 몸은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인공호흡기는 양압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말 양압을 약간 줌으로써 호흡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SV 모드는 그 호흡의 세기를 서포트 해주면서 자발호흡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걸 위닝이라고 하는데, 위닝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로서 그 PIP 모드와 PSV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장은 아까 그 앞에서 설명한 CMV 모드의 그 볼륨 벤틸레이션과 프레셔 벤틸레이션 두 가지 그 VCV 모드와 PCV 모드를 설명한 건데, 그 볼륨 컨트롤을 통해서 세팅된 타이달 볼륨을 제공함으로써 그 CMV 모드가 유지되는 거고, 밑에 프레셔 컨트롤은 정해진 압력을 컨트롤함으로써 적정 타이달 볼륨이 잘 나오는지 모니터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ICU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 신대체요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인데요. 이것은 이제 외래 투석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석이 필요한 환자에게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24시간 이상 투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시적으로 그런 헤모다이얼리시스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그런 외래 투석을 통해서 빠른 교환을 견디지 못하는 중환자일 때 우리가 이 CRRT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원리는 이제 환자의 혈액에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비유행 크레아틴이 보통 높은 수치이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소변 배출을 통한 노폐물 제거가 안 되면 우리 몸에 요독이 쌓이게 되면서 다른 뭐 혼수까지 올 수 있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대체 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투막을 통해서 어떤 작은 입자 수분이나 전해질, 노폐물 등을 빠져나가게 이 기계를 통해서 도와줘서 다시 혈액을 정화시켜서 몸에 넣어주는 건데 어떤 그 확산이나 초여과, 흡착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응급으로 이런 그 투석을 하게 되면은 보통 펌 카테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투석 환자였다면 이미 이제 동정맥류가 만들어진 환자인 경우에는 15게이지 그런 투석을 하는 붉은 바늘을 사용해서 혈액을 아테리에서 혈액을 빼내고 다시 베인으로 넣어주는 그런 그 베인을 동정맥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C라인이라든지 뭐 대퇴정맥 다른 여러 가지 펌 카테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중환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투석하는 동안에는 최소 30분 간격으로 환자의 그 바이탈 사인을 항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기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석이 이루어지는 그 부위에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항상 노출시켜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그 뉴트리션에서는 어떤 위관 영양 L튜브를 통해서 레빈 튜브를 통한 그런 위관 영양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장외 영양 TPN, 토탈 파렌테랄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완전 비경구 영양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오 체크 중요하고 또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ICU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에 하나는 그 CPR,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시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를 ICU에서 아까도 살펴봤듯이 어떤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진단검사, 그 다음에 혈액학적 모니터링을 아월리 체크하고 간호 진단과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중재를 잘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그리고 2시간마다 또는 1시간마다 포지셔닝 체인지 해주는 그 간호 업무가 있고요. 투약 간호와 그 영양 간호, 아까 또 본 우리가 인공호흡기, 기계호흡 간호, CRRT, 모니터링 여러 가지 약물 투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퓨전 기계들과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손 씻기, 특히 마스크 착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ICU 실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